선생님, 어제 좀 야간 작업해서 늦잠 늦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책이 도착했더라고요. 아이코니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일찍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했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리미리 읽어둔 책들이 있고, 그게 이제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경영에 관한 책들이고,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막 읽었던 책들이, 이제 저는 어원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원 쪽 책들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원학하고 뇌과학은 체질적으로 좋아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미래학이 좀 중간에 있네. 그러니까 미래학은 좀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이라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그 미래학은 또 역시 미래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참, 이 안경은 제가 대학교 때 썼던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썼으니까 95, 96, 97, 그거 한 3년 정도 썼던 안경인데, 그 당시 제가 눈이 더 좋았어요. 거의 한 26, 7년 전인가요? 그래서 책 읽기에, 이제 신문이나 책 읽기에 적당한 이 도수가 된 거죠. 멀리 보기에는 흐리게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또 잽싸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 이 책을. 그래서 미래학하고 미래학, 경영학, 마케팅은 제가 이제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어떤 아티스트의 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코니스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들, 벌써 유튜브 제가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10년 넘었고요. 이제 영상을 올린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 이 아이코니스트에서 얘기하는 어떤 거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인데, 저는 제가 이득을 보고 보는 거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저 혼자 힘든 거, 내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은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죠. 정반대로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 그걸 숨겨요. 왜냐면 누가 돈 달라고 올까봐 숨기고, 힘들면은 힘들다고 하고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은 통하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마케팅의 배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코카콜라 마케팅 최고 책임자 세르히오 시마는 이미 이 문제를 인식했다. 그는 자신이 쓴 베스트셀러 우리가 알고 있던 마케팅은 끝났다에서 결론에서 전통적인 마케팅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선언했다. 대중광고가 대중을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 중에서 84%가 시장 점유율 하락을 초래했다. 84%가. 그러니까 광고할수록 회사가 망하는 거죠. 광고할수록 회사가 망하고 있어.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대사회 마케팅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엔 여기도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나왔잖아요. 매슬로우. 자아실현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이냐, 이거죠. 매슬로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깊은 인간관계를 만나서 좀 더 이 세상과 하나가 된다고 느끼고 우리 삶을 좀 더 잘 통제한다고 느낄 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뭔가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건데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야 통제가 되거든요. 자동차 작동법을 알아야 통제가 되니까.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좀 깊이 있는 인간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나야 돼요? 마스터피스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만의 인생의 훌륭한 예술 작품 또는 뭔가 이 세상에 대단한 거, 마스터피스 또는 대단한 화가, 뭐 대단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거기서 행복을 더 배가가 되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가 한 얘기예요.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아이콘이 되기, 시각예술과 건축 디자인 미술 시각예술에서 아이코니스트가 될 수 있는 블럭의 첫 단계, 아주 커다란 중심 이미지. 이제 고호도 이걸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즉 1단 정지 표지판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시각예술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크고 대담하며 강한 대비를 이루는 명백한 이미지가 캔버스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대담함에 이끌려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세부 사항과 복잡한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땡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눈동자와 태양만큼 강력한 아이콘이 없어요. 저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다 신화라든가 상징들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전 세계 아이콘이 될 거니까 제 그림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는 다 공부한 대로 제가 실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이 그 평행우주론이라는 제 어떤 사상적 브랜드하고 이 눈동자의 우주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달별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해달별, 산, 강, 그리고 바다. 제가 이제 제 그림에 그 어떤 수평선도 그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최초의 그림에 고양이 눈에 보면은 밑에 산 그림자가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 푸른 달이 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아래를 반으로 가르는 건데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바라보는 어떤 눈동자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좀 까다로워요. 색깔을 위아래를 약간 구분해야 되는 그 측면이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일반 홍채 그리는 거보다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커피 향이, 그러니까 아무튼 자 커피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서 이제 MZ세대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진정성이라는 원칙은 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기본인 거고요. 기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고 진심이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는 투명성을 원한다라는 거죠. 투명성.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움직임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투명성이죠.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투명성. 근데 이제 저는 단지 제가 좀 힘든 것만 숨기는 겁니다. 제가 성과를 내면 다 공개하고 다 같이 나눌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견리사의 견이치명이라는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이 어떤 자기가 소속된 사회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목숨을 바쳐서 살신성이 나는 그 정도의 인간은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면 뭐 숨기는 것 같으면 뭐가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는데 마무리가 좀 끝났나? 잠깐만요.
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려면은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당신이 해결한 감정적인 문제 혹은 목표 대상의 주된 관심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당신이 달성한 결과를 축약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사업의 블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자기가 달성한 결과에 축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또는 자기가 해결한 감정적인 문제 또는 진정한 목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건 이 상황에서 신뢰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최고도 아니고 자기 커피가 제일 맛있지도 않은데 우리 커피가 제일 맛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금방 오히려 더 더 많이 떠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얘는 자기가 최고도 아니면서 겸손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고객이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커피,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세 번째로 맛있는 커피지. 이런 게. 그래서 언젠가부터 최고 마케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그 댓글 검색을 하니까 그 평가 아시죠? 그래서 마켓 컬리가 됐든 쿠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고객들의 댓글, 그 당근 마켓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당근 마켓에 팔 게 지금 엄청 많은데 바빠가지고 못 팔고 있네. 거의 무료나 헐값에 넘길 것들이 주머니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슬슬 좀 팔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어렵네. 대담하고 묵직하고 특이하게 다뤄라. 이거 어렵네. 이거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뭔가 대담하면서도 묵직하면서도 특이해야 된다. 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은요, 이런 마케팅 책에 마지막에 가면 단점이 있거든요. 개인 맞춤이 안 돼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되게 개인 맞춤 응용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경험이 없으면 이 마케팅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내가 뭐 좀 해보고 싶어요 오면 일단 나가서 실패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책을 읽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0년 이상의 자기 경험치의 어떤 축약본은 자기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이런 그럼 나는 어떤 투명성, 어떤 진정성,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아이콘은 무엇으로 가져가고 어디에서 어떻게 현수막을 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식당에 메뉴별로 다 다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컨설팅은 평판에 휘둘리기 때문에 95점 이상을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75점 정도를 얘기해 줘요. 왜 그러냐? 자기가 어떤 회사를 컨설팅을 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아주 대박을 칠 수 있는 거를 컨설팅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실패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회사 또는 그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확실히 망한 사람은 어떤 전파자가 되죠? 그 사람 절대 믿지 마라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 조언은 나한테 들어오세요. 선생님 가만히 있죠. 오겠죠. 예. 걷기만 하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90점 이상은 조언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100점짜리 그러니까 100점짜리 조언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90점이 넘는 조언이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나와요. 시한부. 그러니까 나는 이 조언을 내가 40살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난 못한다. 또는 난 딱 3명한테만 하겠다. 근데 그걸 또 마케팅에 써먹어 컨설턴트들. 나 3명한테만 하겠다 그러놓고 300명한테 하는 거야. 아이 참나 이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산에서 도 닦고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도통을 했어요. 도통을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한테 정말 딱한 사람한테 딱 한 명한테만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줄 때 그때 90점 이상의 조언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게를 차려버렸어. 그러면 이제 75점, 70점. 왜? 안 망해야 되니까. 자기도 조언하는 이 직업이 안 망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많이 이렇게 조언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또 현실화되고 있고 구글에서 언젠가 이 다음 플랫폼의 어떤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게 뭐 안경이라든가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나 그 기존의 애플이나 다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 예전에 다 했어요. 테슬라 칭찬을 좀 옛날에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테슬라가 생기는 줄 몰랐죠. 그건 내가 안목이 그때 너무 짧았고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전기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밝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너무 칭찬한 경향이 있어요. 이제 저분 직원 얼굴 찍히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